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평가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텍을 찾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바이오텍을 투자해왔고 또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도 아직 많이 있고 알려졌지만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들도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보기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요즘 가장 꽂혀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IPO 절차에 돌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면 본 영상은 일개 개미의 판단일 뿐이지 정답이 절대 아니고요. 주식의 매수와 매도를 권하는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의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평가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고르려면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기준에 모두 완벽히 다 맞을 수는 없을 테고 경중에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텍을 투자하면서 느낀 건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한 매출이 없는 바이오텍 특성상 CEO 리스크는 굉장히 더 크리티컬하게 다가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증여 이슈 같은 게 눈에 보이면 승계 작업을 하면서 주가에 여러 가지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CEO의 나이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당연한 것이겠지만 CEO와 임원진의 그런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파이프라인일 텐데요. 단일 파이프라인보다는 언맨 메디컬 니즈가 높은 여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시총이 낮은 회사들이 업사이드가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임상 단계 역시 전임상만 너무 많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삼상 중인 곳들은 어떤 리스크가 더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재 어디서 투자받고 있는지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연구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비전은 무엇인지가 참고사항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D&D 파마텍의 경우는 2014년에 창업을 했고 여러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는 글로벌 시작 회사입니다. 그리고 각기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5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기술 및 금융 지주 회사인데요. D&D 파마텍에서는 직접 시작 개발도 하지만 자금 확보를 통해 자회사에서 임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주회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비전은 CNS 및 여러 질병에 대한 토탈 케어를 제공하는 바이오 기업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토탈 케어가 어떤 것인지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 영상을 발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D&D 파마텍은 5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나하나 분석하기에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번에는 간략하게 소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뉴랄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파이브로틱 디지즈 쪽으로 개발하는 세랄리 파이브로시스가 있습니다. 프레시전 몰레큘러라고 하는 회사는 CNS 질환 및 암 환자 관리를 위한 이미징 바이오마커 및 진단과 관련된 표적 치료법 등을 개발하고 있는 임무를 가진 회사이고요. 주로 조영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발테드 시퀀싱은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을 결합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바이오마커 및 신경퇴행 경로를 발굴하여 조기 진단 키트 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피부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을 이용한 치주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뉴랄리와 세랄리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프레시전 몰레큘러는 모두 지분율 100%를 갖고 있는 종속회사입니다. 그리고 발테드 시퀀싱도 90%, 피부어 마이크로바이옴도 지분율 70%를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을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만 살펴보면 가장 앞선 단계를 나가고 있는 뉴랄리에서 개발 중인 NLY01은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질환을 대상으로 이상 중에 있으며 프레시전 몰리큘러에서 개발 중인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리고 파킨슨과 관련된 PET 조영제 PMI04와 PDL1을 타겟팅을 하는 PMI06 조영제 역시 관심이 갑니다. 세랄리 파이브로시스에서는 만성 췌장염 약인 TLY012가 눈에 띄고 아직 전임상 단계지만 발테드 시퀀싱에
VT01이라는 파킨슨병 관련 혈액 진단 키트도 관심이 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토탈케어 시스템은 CNS 분석과 진단, 그리고 치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CNS 의심 환자가 이 시스템을 거친다면 먼저 퇴행성 뇌신경 질환 조직세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된 파킨슨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로 CNS 확률을 먼저 확인하고 영상 바이오마커 PMI03과 PET 조영제 PMI04로 환자 여부를 판별한 이후에 환자 이미 판명이 되면 알츠하이머 및 파킨슨병 치료제인 NLY01을 투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자회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토탈케어 시스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저평가 고성장주로 꼽는 기준으로 CEO 및 전문가 집단의 역량을 본다고 했었는데요. 이곳만큼 뛰어난 벤처 바이오텍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거의 역대급 맨파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D&D 파마텍의 설립자이자 전체 회장 겸 CEO를 맡고 있는 이슬기 교수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에서 방사선과 그리고 종양학 그리고 나노메디신 센터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고 전 NIH 국립보건원에서 나노메디신 섹션 리더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빅터 로스케는 D&D 세라리 그리고 뉴랄리에서 CSO를 하고 있으며 테바와 휴먼 게놈 사이언스에서 20년 이상 신약 개발 경력이 있는 박사입니다. 그리고 임상목 대표는 D&D 파마텍의 공동 CEO를 맡고 있는데요. 뭐 여기까지 말씀드린 사람들도 범상치 않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외국인들은 거의 뭐 미친 수준의 경력자들입니다. 마틴 폼퍼는 프레시전 몰레큘러의 설립자이자 CSO를 맡고 있고요. 이분은 존스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의 핵의학 학장이자 전 몰레큘러 이미지 저널의 편집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핵의학 권위자인 헨리 와그너 주니어를 기려 네이밍한 헨리 와그너 주니어 MD 교수이기도 하고요. 바닐라 도슨과 테드 도슨은 서로 부부인데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발테드 시퀀싱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바닐라 같은 경우는 발테드 시퀀싱의 CEO이고 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과학 교수이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세포공학연구소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테드는 발테드 시퀀싱의 CSO를 맡고 있고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의 세포공학연구소 소장입니다. 역시 해당 부분의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들이고요. 이강춘 박사 역시 D&D 파마 이슬기 대표의 아버지인데 성대약학대학 교수 출신입니다. 이미 아들이 대표로 있기 때문에 증여 이슈에서도 뭐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 실적을 보면 이미 앞서 말한 폼퍼와 바닐라, 테드가 워낙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논문 역시 엄청난데요. 임팩트 팩터 41점인 사이언스와 36점인 네이처 메디신이라는 세계적인 저널에 이미 논문을 올렸습니다. 그 외 수십 개의 논문들도 하나같이 저명한 논문에 실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 및 전문가 집단의 역량도 뛰어나고 연구 실적 역시 뛰어나서 그런지 투자 역시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우선 페이팔 창업자로 잘 알려진 피터 틸이 설립한 옥타브에서 570억 투자를 포함해 시리즈 A와 시리즈 B를 합쳐 총 1,600억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것은 2019년 전 세계에서 바이오 벤처 중 펀드레이징 금액으로 글로벌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주목받을 만큼 큰 금액을 펀드레이징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 1위는 코비드 백신 개발에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또 제가 투자 중인 바이오엔테크입니다. D&D 파마텍의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있을 텐데요. 먼저 기회 요인부터 보면은 앞서 설명했듯이 역대급 맨파워를 자랑하고 있고 또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동시 개발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를 통해 토탈 케어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회사로 이제 분산되어 있어서 각 파이프라인 하나에 편중되지 않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많은 특허와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 얘기는 현재 국내에서는 덜 알려져 있는 위상장된 저평가 회사라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면은 일단 어느 바이오텍이나 마찬가지지만 임상 실패의 위험성이 있고 특히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 중엔 NLY01은 GLP-1 약물인데
최근 GLP-1 약물로 파킨슨병을 연구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릴리의 바이두레온 역시 파킨슨 쪽으로 영역을 넓히려고 하고 있고, 한국의 펩트론 역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부분은 이른 단계에 애로를 하겠다 이런 언급들이 없다는 점인데요. 회사의 목표는 일단 이상을 마치고 허가받으려고 하고 있지만 3상까지 갈 경우에는 임상 비용도 그렇고 경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오텍 중에서 저평가 우량주 찾기 첫 번째 시간으로 아직 비상장 중이지만 D&D 파마텍을 꼽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매력적인 회사를 발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선 꾸준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리스크 요인과 기회 요인들이 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는 알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향후로도 D&D 파마텍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공부해서 공유해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